자, 이번엔 시간 난 김에 이번 주 주말에 올릴 시청자 투네이션 질문과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하고 힘차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살 이제 중후반이 돼가시는 남성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매우 가정적이고 성실하신 아버지를 보고 배우며 자라 착함이 인생의 디폴트 값인 남성입니다. 집안분위기가 화목했대요. 그래서 성별을 떠나서 지인, 생판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그것이 제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학생 할 때 제 별명이 천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나 잘 살고 있구나 뿌듯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질문자분 같은 천사 같은 사람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지. 당연하게 연애에 있어서도 세상 불필적이고 보수적인 마인드로 여자를 대했습니다. 이건 섹스 분위기인데도 난 널 지켜줄 거야. 남자친구인 내가 안 지켜주면 널 누가 지켜주겠어 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죠. 자, 여러분들 후원금으로 샀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전부 다 얼마 안 돼서 이별 통보를 받기 마련이더라고요. 지금 망치 소리 들려요 지금 밖에? 이게 내 효과음 넣은 거 아니야. 지금 신의 망치입니다. 지금 신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내 인생의 배경화면에 지금 망침을 넣잖아.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이웃이. 아무튼간에 여자들은 성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의 핑계는 아날로그 시대 또는 PC 시대,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나 먹히는 그런 핑계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갑시다. 자, 근데 약간의 여혐이 생겨서 연애를 안 하는 기간도 있었고, 잠깐만, 나 그 전으로 돌아갈게요. 한마디만 합시다. 야, 우리 남자분들, 난 널 지켜줄 거야. 남자친구인 내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어? 나 물어보자. 왜 섹스를 안 하는 게 지켜주는 거야? 섹스가 가해 행위예요? 아니면 내가 뭐 여자의 알파가 돼서 알파 고스트가 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여자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내 얘기는 그때 두 남녀 둘이 사랑해서 섹스를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 두 여자 섹스를 다 600번을 했어요. 근데 한 여자는 좀 말이 안 되지만 나이 30까지 600번 섹스를 했는데 한 여자는 600명이랑 섹스를 했어. 근데 한 여자는 1년씩 사귀면서 6명이랑 100번의 섹스를 했어요. 이 둘이 나치 카운트가 같다고 봐야 될까 우리는? 이 나치 카운트의 취지를 알겠어요?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봐. 난 널 지켜줄 거야 남자친구. 이러니까 여자들이 섹스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무슨 섹스를 하는 거를 되게 뭘 대단한 걸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내가 섹스를 해주는데 라는 그런 마인드가 튀어나오잖아. 뭘 니들이 해줘 하면서 니들도 기분 좋잖아. 뭐 봉사하냐? 니들 뭐 매춘부야? 매춘부냐고. 나 지금쯤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섹스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 니들 매춘부야? 니들도 좋아서 즐겨서 하는 거 아니야. 뭘 지켜주긴 얼어죽을. 이런 생각 뜯어보십시오. 제발. 지금 안 하겠지. 미안합니다. 내가 좀 촬영을 오래 해서 좀 목이 좀 쉬었어요 오늘. 그래서 원아이더스를 믿으며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은 천생연분이 나타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옛날에는 먹혔어요. 옛날에 남자들이 전권을 가지고 남자들이 경제력을 독점을 하고 남자들만 사회에 진출했을 때 먹혔던 철학입니다. 하지만 레드필을 조금씩 먹고 나게 돼서부터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이 나쁜 삐인년들이 아니었고 세상에 당연한 이치였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 모습들이 너무 역겹고 싫어서 변화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브라보. 그래서 쓸데없이 누구에게나 친절한 제 모습에 가면을 쓰고 숨기며 항상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얼굴 부위를 약간 성형을 하고 이악 물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 사진 촬영이란 아주 어려운 일도 난생 처음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바디 프로필을 최근에 찍었어요. 대단하더라고. 나는 바디 프로필까지는 못 찍겠어. 왜냐면은 난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난 질문자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찌질했던 제 모습이 싫어서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마음도 내키지 않지만 엄청난 용기를 내서 헌팅 술집에 헌팅을 해봤다. 나는 지금 누가 나를 헌팅 술집에 데려가면 나조차 긴장을 할 거예요. 난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난 이 용기가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야, 질문자분 나 한번 헌팅 술집 한번 데려가 줄래요? 그래서 이분이 100번 까여도 한 번 성공한다는 된대란 마인드로 당당하게 길거리에서 헌팅도 해보고 멋있다. 이거 실천을 다 했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했던 원나잇도 해보고 이건 비밀로 하세요 살면서. 그 다음에 섹파도 생겼습니다. 질문자분 20살 후반이죠? 나랑 나이 많이 차이 안 나네.
친구인 척하고 나 좀 데리고 나 윙맨으로 좀 써요. 옆에서 좀 배워야겠다 내가. 농담한 게 아니라 진짜 배워야겠다 이건 내가. 필드에 나가 수많은 여자들과 대화하고 경험 쌓아보니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여자를 반석 위에 돌려주지 않는, 여자보다는 내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이 더 우선순위인 그런 마인드의 여자를 대하니 오히려 여자들이 더 안달나고 저에게 달려드는 게 눈이 뻔히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그냥 이렇게 착하게 태어나버려서 가면을 쓰거나 연기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착한 모습들이 나와버리는데, 이러한 모습을 여자에게 보이면 당연히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얼마 가지 않아 저에게 매력을 못 느끼게 되어 하이퍼가미 본능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도망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분. 자, 질문자분, 내가 더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윗 문장. 여자를 반석 위에 올려두지 않는, 내 성공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이 우선순위인 그런 마인드로 여자를 대하니 여자들이 안달나고 저에게 달려드는 게 눈에 빤히 보인다. 이건 질문자분의 경험이죠. 이건 이제 질문자분이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대답해도 돼요. 알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근데 밑에는 질문자분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질문자분이 듣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알을 구별하라고 했죠. 질문자분이 뭔 질문인지 이제 알겠어요. 착한 본래의 모습을 다시 꺼내버리면은 여자가 하이퍼가미 본능에 의해서 도망갈 것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질문자분이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건 질문자분이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블루필 알파라는 개념으로 스스로 더 멋진 알파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외모와 몸매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내 여자에게는 세상 착한 블루필적인 마인드로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굉장히 fucking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Q&A에 안 넣은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되 가면을 쓰고 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며 내 여자에게 평생 나쁜 남자 연기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전자든 후자든 정답은 없을 수도 있지만 레드필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레드필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의견에 따를 생각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자분이 효과를 재미를 보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레드필님은 아무라고 답 없던 찌질하던 제 인생을 단 영상 몇십 개로 구원해주셨고, 레드필님 영상을 보기 전과 후가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믿을 정도로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난생 처음으로 투네이션 후원도 해봅니다. 작은 돈이지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 얘기는 꼭 할게요. 내가 질문자분의 인생을 구한 게 아니라 질문자분 스스로가 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말은 바로 합시다. 오히려 내가 고맙습니다. 내가 좋은 업을 쌓은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좋아. 나는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나의 어떤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루된 어떤 타인이 성공을 한다면은 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같은 남자로 봤을 때 멋있는 남자가 여자에겐 섹스하고 싶은 남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뵌 적도 없지만 레드필님을 정말 같은 남자로서 존경하고 또 닮고 싶습니다. 저에겐 상대적으로 알파남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군요. 좋습니다. That honor is mine. 그 영광은 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도 질문자분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자, 좋아요. 저한테 뭐 좋은 말씀 마무리 잘 해주셨고, 이제 핵심 질문을 가봅시다. 제가 레드필 지식을 지침이라고 했죠. 지도라고 했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내가 또 비유를 했는데, 실제로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앞으로 전방 몇백 미터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하잖아요. 내가 알려준 건 그거예요. 앞으로 전방 몇백 미터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근데 실제로 우회전의 커브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고 횡단보도가 얼마나 길고 복잡하며 차선이 얼마나 넓고 들어가는 차선은 얼마나 좁고 이런 거는 실제로 운전을 해서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알려준 거는 전방 500m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너무 착하게 굴고 너무 여자한테 매달리고 너무 그런 착한 남자가 되면은 여자한테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는 내가 내비게이션에서 말한 500m 앞에서 우회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야죠. 이건 확실합니다. 여자들이 남자한테 배타적 측면을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 롤러 토마스 책 프리벤티드 메디슨 보면은 심지어 여자의 한 달 월경 주기 내에도 남친한테 알파적 측면과 베타적 측면을 은근 기대하는 그 욕망의 기간들이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여자의 월경 주기 내에 알파 페이즈와 베타 페이즈가 있다는 걸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어떤 여자의 월경 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여자의 알파 페이즈에 접근을 한다면은 뭐 좀 더 화끈한 섹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든가 모르겠어. 난 그렇게까지 접근 안 해봤어. 왜냐면 난 살면서 이런 게 있다고 내가 감도 못 잡았거든. 난 이 책을 읽고 한 거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인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튼 여자는 남자친구한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레드필 지식이나 설거지론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생기는 문제야. 여자 알파와 베타를 완전히 이분법으로 분리를 해. 좀 이런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뜨겁다 차갑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도 25도는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태양 표면에서 25도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거예요. 근데 명왕성에서 25도는 엄청 더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러분들한테서 알파적인 측면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꼭 무슨 우락부락한 막 그런 무슨 앤드류 테이트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디카프리오 정도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수준이 있고 여자들도 수준이 있고 여자들도 아무리 내가 여자들이 딜루저널 하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특히 한국 여자들은 좀 덜 딜루저널해. 미국 애들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그 마이애미에서 하는 그런 그 흑인 애들이 하는 프레시 앤 피쉬 보면은 미국 여자들 중에 정신 나간 여자들 많아요. 그에 비하면 한국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개념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왔냐. 질문자분이 난 무조건 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요. 무조건 상남자처럼 굴고 알파처럼 굴고 쓰레기같이 굴어야지 여자가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꽃에 물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은 꽃에 물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물을 붓고 있으면 꽃이 시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녀 야수의 그 아키타입이에요. 미녀와 야수 아키타입이 왜 유명하냐. 여러분은 야수가 돼야 됩니다. 여자들은 야수를 길들이고 싶어요. 그리고 야수를 길들일 때 자신의 여성성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걸 좀 과격하게, 근데 이게 또 반대극단으로 너무 과격하게 나가면은 매크로스가 한 말처럼 뭐라 그래요? 매크로스 그 33 시크릿의 PUA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자들은 알파를 물어다가 베타로 만든 다음에 길거리에 내다 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쉬 테스트 이런 거에 다 넘어가거나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너무 다 만족시켜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심프, 재미없는 그런 노잼 남자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질문자분은 이 밸런스를 조절해야 돼요. 밸런스를 조절해야 돼요. 질문자분은 그리고 본인이 착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요. 착하게 자란 거죠.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그랬으니까. 질문자분이 착하다가 나의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질문자분의 그 머릿속에 질문자분의 캐릭터리스틱을 정하는 소유권자가 아니야. 점유권자야. 민법상 점유를 일정 이상 오래 하면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점유와 소유의 차이가 뭔지 알죠? 점유는 내가 잠시 머물고 있고 내가 잠시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랫동안 차지하면은 소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이런 착하다는 성질은 질문자분의 인생을 처음엔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으로 바뀐 거지. 애초부터 소유권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이런 아이덴티티를 좀 버려야 돼. 나는 착한 게 나의 디폴트고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첫 번째 학습된 천성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 천성으로 만들면 돼요. 난 이거 질문자분이 성공한 이런 모델을 두 번째 천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라든지 나는 두 번째 천성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자분은 유감스럽지만 조금씩 실험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질문자분이 이건 내가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한 달에 3번씩은 스윗하게 구세요. 일주일에 2번에 한 몇 시간 정도는 이 방법으로 이 정도까지 스윗하게 구세요. 이렇게 내가 가이드라인을 못 줘요. 그건 또 누가 시전을 하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남자의 레벨, 남자의 SMV에 따라 다르거든. 또 그거를 받는 여자와 질문자분의 상대적인 그런 가치의 관계에서도 다르거든. 이런 모든 자질구레한 변수 요소들로 들어가면 답이 없거든. 마치 나는 전방에서 500m 후 우회전입니다 했는데 가보니 그게 뭐 90도짜리 커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완만한 커브일 수도 있는 거고 횡단보도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홍대 마냥 사람들이 떼거지를 지나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질문자분이 인생을 경험해서 터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란 남자는 여기까지 착했을 때 딱 적당하구나. 나란 남자는 한 이쯤 이 정도 이타임이 이런 걸 했을 때 적당하구나. 그게 오히려 확신이 생겨버리고 시행착오로 방법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그때부터는 편하게 질문자분의 제2의 천성으로 만들기 쉽죠. 그게 질문자분의 하나의 스타일이 될 거고 왜냐하면 사람이란 동물은 자기가 학습해서 효과가 있는 대로 관성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실험을 해보고 여자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약간 좀 위험한 게 있죠. 이게 반응이 나오려면은 내가 뭐 딱 하루 무슨 물리실험 하듯이 오늘 하루 이렇게 친절하고 착해봤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여자가 반응을 보이거나 즉각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일정 이상 누적이 돼야지 여자에서 슬슬 이제 정뚝결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쩌면은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은 걸지도 몰라요. 반응이. 좀 그런 위험한 게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잠깐 좀 스윗하게 하고 내가 잠깐 좀 베타적으로 굴었다고 해서 그게 막 하루아침에 관계를 무너뜨릴 엄청난 그런 걸로 작용하진 않는다는 거지. 여자들이 얘기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옛날에 무슨 맥심 표지에 나온 여자가 인터뷰에서 그랬다며 전 착한 남자가 좋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나쁜 남자가 자기한테 착하게 구는 걸 좋다는 거야. 자기가 야수를 길들이고 싶은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야수 같은 남자가 좋아. 왜냐면 이런 야수 같은 남자가 사회에 나가서 쟁취하고 싸우고 높은 스테러스를 가질 확률이 높고 아니 그냥 그 자체로 섹시하거든. 근데 그 남자가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레드필에. 여자는 폭력적인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여자를 때리고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폭력의 캐패시티가 있고
공격력에 공격성에 캐패시티가 있는 남자인데 그걸 자기가 그 야수를 길들일 수 있어야 돼. 테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적당히 약간 테임되는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이면 오히려 여자가 더 깜빡 죽을 수도 있죠. 또는 이 남자 평소에 되게 막 이런 멋있는 상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나한테 이렇게 로맨틱하게 해주면은 그게 되게 감질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종일관 감질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사탕 10개를 주잖아요. 사탕이 질려. 근데 쓴 약 한 5개 먹다가 사탕 1개 먹으면 그냥 그 사탕이 간질나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기 무한 리필집 가거나 옛날에 잠깐 유행했던 그런 스테이크집 무한 리필집 가면은 스테이크 처음에 먹으면 막 입에서 막 혀가 녹을 것 같고 죽는데 한 두세 번 리필하다 보면 미치잖아 사람이. 막 입에서 단내 나잖아. 그래서 그 밸런스 조절 잘 조절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자분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를 이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바꾸면 돼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내 여자에게는 세상 착한 블루필적인 마인드로 대한다. 이 말이 좀 문장이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세상 착한 블루필. 이게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거와 질문자분이 묘사하는 게 같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네라고 할 수 있고 아니오라도 할 수 있는데 블루필적인 마인드라는 게 원아이더스 이 여자를 인생의 반석에 올리는 거라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블루필적인 마인드라는 게 뭔가 로맨틱한 거라면은 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가끔 나한테 이런 질문 한 사람 있잖아. 레드필님은 도대체 여자한테 얼마나 친절해요? 이런 황당한 질문이 왜 나와요? 내가 무슨 여자한테 무슨 이런 줄 안단 말이야. 내가 내 채널에서 가끔 여자 질문자 오면은 그냥 대놓고 그냥 다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안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여자랑 대화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A부터 Z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미국에 호탭 지지스라는 남자가 있어요. 호탭 지지스. 그 사람이 흑인인데 몇 번 롤로타마시 채널에 나와요. 롤로타마시가 인정하기로는 그 남자는 진짜 내추럴하게 게임을 잘하는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호탭 지지스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롤로타마시 채널에 나와서 여자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랑 실제로 자기가 호탭 지지스나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그 어떤 바이브로 여자랑 대화할 때 보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있잖아요. 컨그런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몸과 기세와 성격이 통일돼야지 된다고. 근데 모든 남자가 다 마초처럼 굴 수 있을까요? 모든 남자가 다 앤드류 테이트 같은 스타일로 여자한테 접근할 수 있을까? 아니야. 자기한테 맞는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한테 로맨틱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전 영상에서 수십 번 얘기했잖아. 근데 그것이 인지가 된 의식이 된 로맨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를 써도 돼요. 여러분이 환상을 만들고 여자를 그래서 여자는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여자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느끼게 해줘야 돼. 그럼 당연히 로맨틱한 환상을 만들어내야지. 그래 내가 일전에 누구한테 물어봤잖아요. 레드필님 블루필적인 미디어를 소비해도 되나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오히려 역용하는 그런 레드필 먹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블루필적 환상을 역용하는 남자들도 있다고. 요즘 여자들이 망상이 이거야? 이걸 좀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좀 어느 정도 좀 경지가 오른 레벨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의 요지가 여자한테 로맨틱하게 굴면 안 되나요? 라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게 있어야 돼요. 이 남자가 나한테 충실한 거지 충실할 수밖에 없어서 충실한 게 아니다라는 게 확실히 인지가 돼야 돼요. 이 남자는 언제든 마음먹으면 날 떠날 수 있고 마음먹으면은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또는 나만한 여자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남자다.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충실을 한 거지 나한테 충실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여자가 없어서 나한테 충실하거나 나한테 목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목매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 차이를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분이 평생 나쁜 남자 연기를 해야 하는 게 맞냐고 하는데 난 저걸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아이더스를 떠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직설적으로 필요에 의한 거잖아요. 여자를 여자를 반석 위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맞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아니야? 나는 내 귀엔 이런 질문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진짜.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공포장이야. 막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피가 낭자해. 근데 내 마음속은 사지마 이래. 근데 나는 머리를 알고 있어. 이때 사야 돼. 들어가 사요. 투자를 해. 그러면 이게 내가 연기를 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반석 위에 올리지 않고 한 여자한테 올인하지 않고 옵션을 가지려고 하고 주도적인 그런 멘탈 포인트 오리진을 나한테 주는 거, 인생의 모든 중심을 나한테 두는 거는 내가 방금 말한 투자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게 올바른 조치니까 하는 거지. 나쁜 남자 연기가 아니에요. 그럼 난 지금 워렌 버핏을 연기한 거야? 방금 그거는? 이거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 여러분이 충동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드는 그런 반사적인 여러분의 진심을 극복하고 감정을 극복하고 현명하게 처사를 한 게 내가 워렌 버핏을 연기한 거야? 이게 블루필적인 마인드예요. 감정이 나의 진심이다. 나도 이럴 때 있지. 나도 가끔 썸녀가 연락이 없으면 얘가 왜 연락이 없지? 그러면은 무슨 생각해요? 언젠가 연락 오겠지 뭐. 넘어가는 거지 그냥. 왜냐면은 거기서 내가 더 니디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별로 건설적인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이걸 왜 나쁜 남자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내가 한 얘기 잘 기억해요. 그럼 나는 워렌 버핏을 연기한 거야? 내가 공포장에 뭔가를 사는 거야? 예, 뭐 이 밖에 뭐 딱히 뭐 이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영상도 많이 길어졌고 뭐 제 대답이 마찬가지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실천을 하셔가지고 인생을 바꾸셨다니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감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뭐 제 채널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섹스 라이프 되시길 바랍니다.